여러분들은 이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라고 했을 때, 요 가열 곡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열 곡선은 말 그대로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가열 곡선입니다. 온도 높이기. 그래서 가열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냉각 곡선이 있습니다. 냉각 곡선은 온도 낮추기겠죠. 온도 낮추기. 이렇게 해서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거나 온도가 점점점 내려갔을 때 상태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얘기하려면은 각 상태별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 에너지라는 축으로 그래프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얼마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가. 고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액체, 기체. 그러니까 에너지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고체, 액체, 기체. 기체가 가장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가고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요 단계에서 이렇게 갈 때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흡수하는 단계예요.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여기 에너지 정체가 열 에너지인데 흡수를 하는 단계로 올라가게 되고요.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로 가거나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는 방출을 하게 됩니다. 방출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낮아져요.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주위 온도는 낮아집니다. 주변에 있는 온도가 낮아져요. 반대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이 내가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위 온도는 오히려 그 열에 의해서 온도 높아집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활용되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혹시 이글루 아세요? 이글루? 네. 이글루가 뭐냐면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건데 얼음집이에요. 근데 이글루 안에 얼음으로 만든 이글루 속에 뭔 일을 하게 되냐면은 물을 뿌려요. 물을 뿌리면 그게 얼겠죠? 그 물이 얼음으로 얼면서 방출되는 열이 발생합니다. 그걸로 내부 온도를 높이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요. 들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더운 여름철 마당에 혹은 옥상에 물을 뿌린다 들어봤죠? 물을 뿌리게 되면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가면서 수증기로 가면서 흡수하죠. 흡수하니까 주위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고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참 더울 때 세수를 합니다. 세수하고 난 다음에 이걸 안 닦고 가만히 내두면 물이 증발하면서 어떻게 돼요?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되죠.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은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는 온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열을 하거나 냉각을 시켜서 온도를 올리거나 낮추는데 일단 각각의 상태별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상태가 변할 때 에너지가 흡수되기도 하고 방출되기도 한다. 결론은 자유로워지면은 고체는 구속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체는 이렇게 구속이 된 상태예요. 기체는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이렇게 구속된 상태에서 여기는 구속된 상태고요. 요거는 자유로운 상태예요. 그 중간 단계가 액체고요. 그러면 구속이 된 상태는 이렇게 에너지가 상당히 낮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는 거고 자유로운 상태는 굉장히 잘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은 상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 가열 곡선을 딱 보면은 내가 열을 가했을 때 가해준 열을 흡수하잖아. 그죠? 그래서 흡수한 열로 뭘 하는지 보세요. 온도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상태가 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온도 올라가면서 상태 변하는 건 없어요. 온도 올라가거나 상태 변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합니다. 자,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어요.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열을 흡수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상태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예요. 온도 올리거나 아니면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둘 중 하나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상태가 변하는 동안에는 온도가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온도가 왜 일정하게 유지되냐? 요거예요. 온도가 일정하게 되는 거, 흡수한 열 에너지를 상태 변화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유지가 된다는 말은 주관식 단골명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될 멘트예요. 왜 온도가 일정하게 나옵니까? 바로 이렇게 상태 변화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흡수한 열 에너지를 상태 변화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를 올릴 수가 없더라. 알겠습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온도가 왜 일정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요 물음은 꼭 기억하십시오. 온도 일정, 그 이유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여기서 녹는 점은 말 그대로 고체에서 액체되는 온도를 말해요. 그럼 반대로, 자, 여기다 적을게요. 고체에서, 자, 액체가 되는 것을 지난번에 뭐라 불렀어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 불렀죠? 융해라고 불렀죠. 맞죠? 융해. 그리고 이때 온도는 뭐가 되느냐? 이걸 부르는 명칭은 융해고요. 이때 온도는 녹는 점이에요. 녹는 점. 그리고 이때 흡수하는 열을 우리는 자, 융해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녹는 점, 융해열 이런 용어들 자, 먼저 하나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반대로 액체가 고체가 되면 이걸 뭐라 부르죠? 네, 이걸 응고라고 했어요. 자, 이 온도를 우리 뭐라 불러요? 어는 점. 녹는 점의 반대는 어는 점.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온도예요. 그리고 이때는 응고열이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응고될 때, 자, 방출하는 얘기죠. 그래서 융해열 그러면은 요거는 녹을 때, 자, 흡수되는 열이 되고, 요거는 응고 올 때 방출하는 열이 됩니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줍니다. 아셨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고체 액체 사이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액체가 기체가 됩니다. 액체에서 기체가 돼요. 이걸 뭐라 불렀죠? 액체가 기체되는 거 기화라고 했어요. 이 온도는 뭐라 부르는가요? 이게 끓는 점입니다. 끓는 점. 그리고 이때는 기화열이라고 해서 이걸 흡수하게 돼요. 근데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은 들어봤죠? 그런데 자, 이제 기체가 액체가 됩니다. 자,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기체가 액체되는 것을 액화. 야, 오늘 누가 이렇게 열심히 대답하고 있죠? 야, 그렇군요. 네, 멋져요. 자, 그러면 이 온도는 뭐예요? 자, 아니 그 액화열은 열이에요. 그러니까 기화열과 반대는 액화열은 요거는 방출하는 열의 명칭은 액화열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온도 이걸 명칭하는 온도가 없죠? 그죠? 얘는 명칭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액화될 때 온도는 끓는 점과 같은 온도지만 명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지 여기서 색깔을 조금 바꿔 쓸게요. 얘는 끓는 점과 같은 온도예요. 알겠습니까? 끓는 점과 같은 온도가 되고 얘를 부르는 명칭은 따로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잘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자, 상태가 변할 때 온도를 부르는 말이 있고, 자, 열을 명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은 그대로 뒤에 열만 붙이면 돼요. 융해면 융해열, 응고면 응고열, 기화면 기화열, 액화면 액화열이라고 붙이면 돼요. 거기에 맞춰서 흡수 방출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응고될 때, 자, 어는 점, 융해될 때 녹는 점, 기화될 때 끓는 점, 이 세 가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라서 이걸 명칭을 붙이지만, 나머지는 자, 명칭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뭐 같은 온도인데 액화점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시면은 요때 온도는 자, 그냥 액화열처럼 액화점 이렇게 붙여줍니다. 알겠죠? 승화면은 승화점이라고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융해, 기화, 승화 이렇게 변할 때 흡수된다. 그래서 융해열, 기화열 이렇게 얘기했고, 승화면, 승화열 흡수한다. 됐죠? 자, 그리고 입자별이 불규칙해지면서 에너지가 높아지고, 대신에 흡수하기 때문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주위 온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거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네, OXO 채워 넣으시고요. 자, 여기서 고체가 끓어 액체로 변합니다. 자, 여기서 요건 좀 잘못된 표현이죠. 고체가 끓어는 아니죠. 고체가 녹아라고 고쳐주시고요. 액체가 끓어. 자,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게 중요하고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모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태 변할 때는 함께, 자, 상태가 함께 존재합니다. 공존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건 상태 변화 구간에서만 그렇습니다. 자, 선택 잘 해주시고요. 냉각 곡선은 반대로, 자, 요거 명칭 예는 봐요. 따로 없죠. 중학교에서는 액화점 이런 명칭을 안 씁니다. 명칭이 따로 없고, 어는 점은 명칭이 있어요. 요 온도. 그래서 액화되는 요 온도는 끓는 점과 그냥 같은 온도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끓는 점과 다시 한번 쓸게요. 같은 온도. 자, 그래서 고등학교 이과 갔을 때, 자, 여기서 요걸 액화점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화학 1이 아니고 화학 2라는 파트를 해야지 이 명칭을 써요. 됐습니까? 나중에 학교 이거 다 끝났죠? 지금 학교에서 진도는? 오늘 했어요. 아, 오늘 했어요? 자, 이걸 물어보세요. 알겠죠? 자, 이건 이건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세요. 아, 그건 너네 안 하는 거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역시나 똑같아요. 상태 변하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자, 변하면서 에너지 방출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됐죠?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자, 결국 상태 변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안 묻고, 아까 가열을 했는데 왜 온도가 유지되지? 라는 그 부분에서 많이 물어줍니다. 참고로 내용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그리고 또 방출하기 때문에 주위 온도가, 여기 주위 온도가 올라가는 거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주위 온도하고, 자, 온도 낮추는 거하고는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요것도 빈칸 잘 채워서 여러분들 말 맞는 거 쓰셔야 돼요. 자, 요것도 보세요. 자, 일단 여기 위에서 아까 OX 퀴즈 여기도 있었는데, OX 퀴즈 있었는데, 위에 앞쪽입니다. 흡수할 때 하고, 자, 방출할 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구별, 왜 이걸 조심해야 되냐면은, 자, 가열은, 여기서 할게요. 가열을 하는 것은 열 에너지를 뭐 하는 과정입니까? 흡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냉각을 시킨다는 것은 이건 열 에너지를 뭐 시키는 거예요? 예.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어떤 친구들 방출하네? 여기서 온도가 높아지네? 그럼 가열을 하는 효과네?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시요. 에너지 방출이라는 말을 쓰니까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방출하네? 주위 온도 높아지지? 그럼 이거 가열 효과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알겠죠? 방출은 뭐 시키는 효과예요? 냉각시키는 효과예요.
요걸 조심해야 돼요. 냉각시킨 효과. 착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 알겠죠? 자, 요거는 냉각시킨 효과. 그래서 방출, 이거는 냉각 효과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그럼 앞쪽에 나왔던 흡수, 이건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이 흡수는 가열 효과가 되겠죠. 그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냉각 효과냐, 가열 효과냐,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열에서 흡수했다. 흡수시키려면은 내가 가열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주위 온도 변화하고는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도 보세요. 자, 이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동안 온도는 어떻게 돼요? 자, 이거 하면 안 되죠. 야,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열에너지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일정해요.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까 흡수하면 주위 온도 낮아진다고 그랬잖아. 상태 변화하면서.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 이거 진짜 말장난인데 조심해야 돼요. 이건 온도 일정이에요. 맞죠? 상태 변화하면서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온도 일정이에요. 대신 주위 온도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 말 잘 봐야 돼. 주위 온도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흡수하니까 낮아지겠죠. 그죠? 흡수하니까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니까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이게 온도를 묻는 거하고 주위 온도는 엄연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온도와 주위 온도의 차이를 구별하셔야 돼요. 온도는 상태 변화하는 동안 어떻게 돼요? 일정하고요. 주위 온도는 이렇게 상태 변하면서 이건 흡수라고 했기 때문에 변하면서 낮아져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를 혹시 압니까? 이거 일정하다 하면 이거는 가열하고 있을 때 이 말입니다. 얘는 가열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뒀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따로 주위 온도 이렇게 물었을 때 자, 상태 변하면서 낮아진다. 이런 말들은 얘는 특별하게 뭐 가열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뒀을 때.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상태가 변하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한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들 말장난에 낚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 점을 조금만 주의하십시다. 할 수 있겠죠? 네. 보기 보고 잘 판단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얘에 대한 얘기입니다. 융해열, 기화열, 승화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서 봐요. 이렇게 자 어떻게 변하냐. 주위 온도가 어떻게 되고 또 방출해서 주위 온도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주위 온도란 말이 나왔을 때와 자 그 다음에 온도 상태 변하는 동안 이런 말 정확하게 주변에 붙어있는 말을 정확하게 봐주셔야 돼요. 알겠죠? 어떤 말과 같이 나와 있는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학교에서 에어컨과 이 난방기에 대한 원리를 배웠습니까? 자, 여기서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요런 것들을 보면은 자, 냉매가 있고요. 압축을 시켜요. 자, 그리고 얘를 갑자기 팍 이제 뭘 해버리냐면은 압축을 시켰죠? 이 기체를 갑자기 증발시켜 버립니다. 자, 증발하면은 퍼져나가겠죠? 맞죠? 압축시켰으니까 액화를 시켜 놓은 거야. 맞지? 그러다고 증발시켰으니까 결국에는 액체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기체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기체가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응? 기체가 되면서 흡수하겠죠? 그래서 찬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자 여기 봐요. 액체 냉매가 압축기에 의해서 액체 냉매가 기화하면서 기화를 흡수하고 찬바람을 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에어컨 바깥쪽에는 항상 무슨 바람이 불어요? 저 실외기 쪽에는 뜨신 바람 나가고 있죠? 네.
근데 이게 반대로 돼버리면 난방기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난방기는 반대로 바깥쪽에 찬바람 나가고 이쪽에서는 뜨신 바람이 나오게 하는 게 난방입니다. 냉난방기 되는 거 있죠. 그죠?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거는 에어컨이 아니고 냉난방기죠? 예. 걔네들은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뭐 그래서 요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맞춰서 천천히 자 봐주십시오. 얘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요? 예. 낮춤이나 높이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풀잎의 이슬이 맺힙니다. 뭐예요? 뭐가 뭐로 바뀌는 거죠? 이슬. 자, 기체에서 액체로 바뀝니다. 그럼 이건 흡수야 방출이야? 내려오잖아. 항상 이걸 생각해. 제일 위에가 기체, 그지? 액체. 그리고 제일 밑에가 에너지가 제일 밑인 게 누구야? 고체. 그래서 내려오면은 방출, 올라가면 흡수. 알겠습니까? 이때는 방출이 되는 거고, 이때는 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기체에서 액체로 내려오는 단계니까 당연히 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방출이 되겠습니다. 방출에 물이 줄어들어요. 액체가 뭐 되는 거예요? 기체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로 가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때는 흡수를 해야 되겠죠. 고두름은 뭐예요? 응? 고두름은 뭐야 이거? 아 그래 고체가 되는데 고름이 생겼어. 이건 뭐야? 예, 고두름이 생기는군요. 얘는 기체인 수증기가 바로 고체인 얼음이 되는 승화입니다. 물론 이것도 내려오니까 뭐 하는 거겠어요? 방출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안개는 뭡니까? 수증기가 액체가 되는 겁니다. 물방울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바로 표현하시면 돼요. 드라이아이스가 가지는 것은 고체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기체로 승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얘는 흡수가 되고 기체에서 액체로 내려오는 거니까 이거는 방출이 되겠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겨울철에 물그릇을 놔둡니다. 이거 왜 이렇게 놔둘까요? 물그릇에 얼음이 얼겠죠. 얼면서 주위에 열을 뭐하기 때문에 방출하니까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건 주위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런 원리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비 오기 전에 후덥지근합니다. 이거 왜 그래요? 여름이라서. 아니 적하면 안 되고요. 자, 비 오기 전에 후덥지근한 이유는 기체가 자 물방울로 뭐하기 때문에 액화되죠. 그죠? 수증기가 물방울로 액화되면서 역시나 뭐 하기 때문에 열을 뭐해요? 방출하겠죠. 그래서 역시나 주위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올라가니까 후덥지근함을 느낍니다. 수영하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은 자 기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기화되면서 열을 뭐하게 됩니까?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내 체온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때는 자 주위 온도 역시나 온도를 어떻게 맞추는 거 보입니까? 낮추는 효과가 생깁니다. 됐나요? 근데 4번은 이건 어떻게 되냐? 드라이아이스를 넣어 아이스크림을 보관합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응? 이건 어떻게 되죠? 아,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맞죠? 고체에서 기체. 자, 고체에서 기체되는 거예요. 확실해요? 네. 드라이아이스가 승화가 됩니다. 근데 이 승화는 고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승화되면서 자 고체에서 기체로 바뀌면서 자 열을 뭐 해야 됩니까? 방출. 흡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위 온도를 낮추게 되고 이렇게 주위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보관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배식 일라비스 같은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요거 마찬가지로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원리를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라고 내가 이걸 다 적어 드렸어요. 알겠죠? 네. 자 에어컨에서 일어나는 거.
자, 에어컨 같으면은 여기 요것도 한번 써보자. 자, 4번은 젖은 수건으로 물통을 감싸면 물이 시원해집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물이 증발하죠, 그죠? 근데 열 에너지 명칭을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물이 증발하니까 기화열이겠지, 그지? 기화열을 뭐 하니까? 흡수하니까. 자, 이걸로 안에 물 뿌려서 실내를 따뜻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얼음이 열겠죠? 아까 그걸 응고라고 했어요, 그죠? 응고를 뭐 하기 때문에 방출한다. 이렇게 쭉 가야 돼요. 안경의 김설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액화가 되는 거예요. 액화열은 방출하는 거예요. 자, 눈 내리는 날 날씨가 포근합니다. 여기 승화예요. 왜요? 수증기가 있잖아요. 눈은 얼음이니까. 야, 눈이라 하는 게 결국 얼음 알갱인 건 알고 있지? 네. 그래서 수증기에서 얼음으로 바뀌는 승화예요. 자, 그래서 이때 승화를 방출하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요거 빈칸 채우기 하면서 내용 한번 잘 외워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거 요 빈칸 채우는 거 요약하는 거 있죠? 자, 요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 시험을 쓸 겁니다. 이제 각자 시험 범위에 맞춰서. 자, 그러면은 Q하고 원영이는 이제 너네 시험 범위에 나오는 빈칸 내용을 다 채울 수 있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또 우리 일중은 또 일중대로 요거 다시 한번 요것만 다시 골라서 뽑아서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열에너지 관해서만 여기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게 이런 겁니다. 이거 잠깐 볼게요. 2번 문제. 몇 쪽이냐면은 93쪽에 2번의 문제. 자, 이게 고체제가, 이 시작을 잘 봐야 돼. 자, 이 그림이 두 단계만, 수평 구간을 이렇게 지금 두 군데를 줬는데, 자, 만약에 요거 한 부분만 딱 나타낼 수도 있어. 근데 시작이 액체에서 시작한지 고체에서 시작한지 그걸 잘 읽어야 돼. 알겠니? 이게 두 군데 나오면 무조건 고체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만 나왔어. 자, 이렇게 그림이 하나만 나왔어. 그럼 이거는 액체인지 고체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시작이 뭔지 꼭 읽어야 돼. 이렇게 수평 구간이 글자 보여요? 네. 네. 수평 구간이 한 개짜리. 시작 상태 꼭 확인하기입니다. 알겠니? 한 개짜리는 시작이 어떤 상태인지 시작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고체에서 출발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두 단계면 고액기예요. 고체, 액체, 기체. 그래서 얘는 고체, 액체, 기체, 그리고 상태 변화 이렇게 쭉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A에서는 고체로만 존재합니다. 왠지 자, 고체로만 존재한다. 맞을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자, 상태 변할 때는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공존. 됐죠? 자, 열에너지 흡수해서 자, 고체 온도가 계속 이미 C 상태는 고체가 아니고 뭐의 액체가 됐죠? 네, 그래서 액체 상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자, D에서는 상태 변하는 데 쓰게 되고, 자, 온도 올리는 데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쓰던가 온도 변화시키는 데 쓰던가 둘 중 하나에 쓰게 된다. 자,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자, 요 내용들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읽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흡수하는 예, 방출하는 예, 이건 얘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 같은 거 보는 것도 자, 자꾸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내용 꼭 한번 읽어 봐 주시고. 자, 가열곡선과 냉각곡선 나오는데요. 가열곡선, 냉각곡선. 자, 이것도 봐요. 액체에서 출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건 액체예요. 그럼 여기가 기체예요. 그럼 이것도 기체고 이게 액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는 공존하는 구간입니다. 자, 가는 열에너지를 방출합니까?
가열하기 때문에 방출이 아니고 흡수하고 있죠. 그리고 흡수한 걸 가지고 뭐에 쓰이고 있습니까? 온도 올리는 데 쓴 거예요. 됐죠? 그럼 나의 온도는 우리가 액체에서 기체로 가니까 이건 무슨 온도예요? 끓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흡수한 걸 가지고 온도를 올리는 데 쓰고 있습니다. 자, 라 구간은 요거는 공존하는 게 아니죠. 공존은 액체와 기체가 함께 공존하는 곳은 오히려 뒤에 마 구간이 되겠죠. 물론 당연히 나도 되고요. 나마.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마 구간에서는 온도는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상태 변화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요건 상태 변화니까요. 자, 그렇게 내용 한번 잘 체크해 주시고, 뭐 다 계속해서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예를 통해서 뭐 푸는 문제 똑같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꼼꼼하게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하는 걸 꼭 읽어봐 주셔야 돼요. 자,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자, 꼼꼼하게 잘 한번 체크해서 문제를 풀어 주십시오. 자, 여기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건데, 자, 요게 이 실내에서는요 증발기가 있어요. 얘는 자 이게 뭘로 바뀐다고요? 액체에서 뭘로 바꿔요? 기체가 되죠. 그래서 기화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기화열,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기화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서는 그럼 기체를 뭘로 만듭니까? 압축을 시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기체를 다시 액체로 압축을 시켜줍니다. 자, 그럼 기체에서 액체로 압축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액화라 그러죠. 그래서 이건 액화열을 이렇게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화열과 액화열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됐나요? 자, 여기 구간 문제 한번 쭉 진행을 하시고, 자, 쭉 가서, 자, 그 다음에 빛으로 넘어갑니다. 자, 빛. 또 들어가요? 네. 빛과 파동이 있는데 빛까지만 들어간대요. 야, 근데 이제 이게 학교에서 지금 빛까지 들어간 학교 있어요? 이거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니, 너네는 안 배웠고. 현서야, 영준아, 너네 이거 배웠니? 아, 아직 거기까지 못 들어갔어요? 우와, 빠르다. 아까 그 그림, 그러니까 에어컨 원리는 이제 그것만 정확하게 보면 돼. 그러니까 실외기하고 실내기하고 어떤 상태로 변화시키는가 그것만 잘 보면 돼요. 일단 뭐 범위를 빛까지 이렇게 잡아놨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빛에 대한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하면은, 자, 빛은 자 여기서 광원이 있습니다. 광원은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광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광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옆에 광원과 광원 아닌 것이 있는데, 달이 밝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다른 태양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광원이 되지만 다른 광원이 아닙니다. 됐죠? 전등은 빛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광원이 돼요. 그렇지만 거울은 광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거울은 뭐 하기 때문에? 반사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광원 아닌 것 중에서 빛이 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실제로 뭐냐면 반사를 통해서 빛을 자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광원 아닌 거 요거에서는 주로 반사를 통해 자 반사를 통해 밝게 보이는 거예요. 반사를 통해서 이게 밝게 보이는 거. 알겠습니까? 빛이 나는 게 아니고 반사를 통해서 밝게 보이는 거.
자, 그 다음에 빛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빛은 직진해요. 자, 이게 곱게 나가는데 이 빛이 곱게 나가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 그림자가 생겨. 여기 그림자는 딱 보면 형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맞죠? 형체가 유지된다는 것은 곧 이게 직진하는 성질 때문에. 그래서 그림자는 빛의 직진성. 다시 그림자는 뭐라고요? 빛의 직진성.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자, 여기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광원을 볼 때는 직접 들어와요. 자, 빛이 직접 들어와. 자, 그렇지만 광원이 아닌 물체, 아닌 걸 볼 때는 반사되어 눈에 들어옵니다. 반사되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핸드폰이 있어요. 그럼 핸드폰 액정에서 빛이 나죠? 맞죠? 이거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으니까 광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쳐다보면은, 아, 이거는 반사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나는 불빛, 여기서 이제 뭐 색깔이 바뀐다던가, 그걸 보고, 아, 우리 전화가 왔구나,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건 직접 들어오는 거고, 책을 볼 때, 이거는 자, 전등에서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사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보면은, 달이 왜 광원이 아닙니까? 자, 그림자가 빛의 직진, 뭐 이런 것들은 꼭 뭔지 알고 가셔야 되겠네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야. 아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이게 아니라가 중요합니다. 자, 광원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광원 찾는 얘기가 나오고 요거는 여러분들 맞춰서 한번 써주시면 좋겠고요. 레이저. 이건 뭐예요? 네, 이건 자, 레이저 같으면은 자, 광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빛의 성질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자, 레이저를 이용해서 쇼를 할 수 있다. 바로 직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죠? 자, 일식과 월식 현상. 이것도 뭐예요? 응? 이것도 직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응? 이거 직진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 그죠? 자, 이게 왜 직진인가? 자, 여기서 보세요. 레이저 쏘는 레이저가 진짜 직진하기 때문에 이 직진성이 맞아요. 이거는. 자, 그런데 일식과 월식이 어떤 거냐면은 일식은 태양이 달 그림자에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자, 월식은 달이 지구 그림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식과 월식은 전부 다 뭐가 등장합니까? 달 그림자, 지구 그림자라고 해서 그림자가 등장하죠. 맞죠? 그래서 일식과 월식에는 다 공통적으로 그림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자, 그 그림자 때문에 직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자, 여기 일식과 월식은 지금 아직까지는 어떤 현상인지 몰라요. 이건 뒤에 가서 학년이 바뀌어야지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식 현상과 월식 현상을 얘기할 때 자, 가장 핵심은 태양이 달 그림자에 가려지면은 일식. 자, 그 다음에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걸 월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려지는 모습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빛의 합성.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외우셔야 될 부분인데 빛의 3원색이 있습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에요. 원래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아니야? 그거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은 색의 3원색입니다. 여기 밑에 설명 없나? 없구나. 하나 적자. 요걸 RGB라고는 들어봤죠? 컴퓨터 좀 할 수 있으면 RGB 되게 많이 나오는데. RGB 케이블도 있는데. 자, 여기를 색의 3원소.
이거 물감 같은 거예요. 그 물감인데 빨간색, 노란색, 빨로 팝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에요. 다 섞으면 뭐 돼요? 빛은 다 섞으면 흰색. 다섯 번은 검은색. 이거 흰색 있잖아. 백색과. 그죠? 자, 여기 지금 빛의 합성으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액정 화면입니다. 그 화속하는 말 있어요. 영어로 픽셀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예. 여기에 영상을 표현하는데 작게 쪼개놓은 그 칸을 우리가 픽셀이라고 얘기해요. 핸드폰 하면서 그 작은 칸 볼 수 있습니까? 네. 안 보여요? 이 TV 같은 거 딱 쳐다보면 작은 칸 보여요. TV 엄청 가까이서 쳐다보면 근데 저 한 점에 빨간색, 파란색, 녹색 세 가지 램프가 들어있어요. LED 램프가. 그걸 자 조절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데. 잘 들다 보면 엄청 보여요. 가까이서는 보여. 한번 봐봐요. 저기 돋보기 같은 거 대놔놓고 딱 보면 TV 보여요. 이렇게 이 TV라고 치면 이렇게 보면 그거까지 봐야 돼. 네. 네모밖에 안 보여. 네모가 그거 네모 그게 그거야. 네모인데 그 중에서 네모에서 흰색 패팅이지. 이거는 빨간색, 녹색 색깔이 있는데. 다 나와요. 색깔 있으면 색깔 있는 빛만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만약에 자 빨간색을 보고 있으면 빨간색 저기에 작은 램프 3개가 있어. 오. 램프 3개가 있어 저기에. 거기서 빛이 나오는 거야. 계속 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할머니 집 같은데 보면 이렇게 하면 막 이상한 거 생기고 따라가봐요. 이렇게 하면 이상한 오 우와. 지금 된 네. 이게 액정이라서 그래요. 이건 왜 생긴 거예요? 눌려서 그래요. 우리 집 TV에도 생겨. 액정이라는 물질이 액정이라고 하니까 상태가 뭐 같아요? 유리. 액체 상태. 네? 저 물질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액체 상태고 얘가 배열을 합니다. 액체. 그래서 빛을 휘게도 만들고 이렇게 해요. 네.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잘 쳐다보시면 보여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램프예요. 자, 빨간색, 녹색, 파란색에 램프가 있죠? 이 램프를 켭니다. 그걸 안 켜면은 자, 까맣게 나오는 거고. 그죠? 그래서 파란색만 켜면 파랗게 보이고 자, 빨간색과 파란색을 켜게 되면 자홍색으로 보이고 빨간색과 녹색으로 켜면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노란색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됐죠? 아니 이거 보이겠냐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거 무대 조명 자, 앉으세요. 자, 무대 조명이라든가 전묘화라든가 전광판이 전부 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무대 조명도 마찬가지로 자, 크게 자, 무대 조명이 대표되는 게 저 위에 우리 보이는 저런 이제 갓등 같은 거 쓰잖아요. 그지? 저런 거 가지고 이제 빛을 비춰가지고 조절해 주는데 자, 점묘화 하는 거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점 찍어서 나타내는 거. 점묘화 그림 대표되는 그림 있죠? 그 무슨 일요일 휴일 나타내면서 공원에서 아줌마가 그 양산 들고 있는 그 그림 딱 기억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대표되는 그림이죠. 그 점묘화 이런 것도 점을 찍어서 색깔을 표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대단한 거죠. 색깔을 찍는다고 해서 내가 뭐 예를 만약에 자 주황색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주황색 점을 찍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자 주황색을 만들 수 있는 자 이 빨간색과 녹색의 비율을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물체색 요게 중요해요. 자 우리는 반사하는 빛의 색을 봅니다. 반사하는 빛이 없으면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때 좀 상상이 안 돼요. 저희 때는 창의적이라서 상상이 됩니다. 자, 지금 빨간색 피망과 노란색 피망이 있습니다. 자, 그 그림에서 빨간색과 노란색 피망이 있죠? 네.
자, 그럼 저게 빨갛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빨간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빨갛게 보입니다. 노란색을 반사했기 때문에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때 반사하는 걸 제외 나머지는 다 뭐 하느냐? 흡수해 버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보인다면 노란색과 자 파란색을 자 노란색이래 초록색과 파란색을 흡수해 버린 거고, 노랗게 보였다면은 노란색의 빛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빨간색과 초록색을 반사했고 그래서 노랗게 만들어낸 겁니다. 알겠어요? 그냥 무조건 반사된 게 내 눈에 들어와. 그럼 반사한 걸 제외 나머지는 흡수하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자, 그럼 나머지 색깔은 자 흡수해 버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조명의 색깔 잘 보세요. 빨간색 빛을 쏴줍니다. 그럼 빨간색 파프리카는 흡수하는 게 없어요. 그럼 빨간색을 반사해서 빨갛게 보입니다. 자, 노란색 파프리카. 자, 노란색은 자, 이거는 빨간색과 초록색의 합으로 나오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을 반사시킬 수가 있어서 노란색은 빨갛게 보입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네? 예? 네. 네? 빛 중에 초록색이 없고 빨간색이 없지. 자, 녹색은 자, 빨간 빛을 비춰주니까 자, 빨간색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녹색이 따로 없기 때문에 반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검게 보입니다. 자, 쏴준 빛에서 반사되는 것이 있으면은 자, 그러면 흡수되는 게 없을 거고, 반사되는 게 없으면 흡수가 될 거야.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초록색 빛을 비춥니다. 빨간색이 났습니다. 빨간색은 초록색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초록색은 반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 빨간색이 참 초록색이 참 흡수해 버립니다. 초록색이 반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반사할 게 없어서 검게 보입니다. 여기 또 중요한 것은 없어. 그래서 이게 이제 검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검게 보이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들이 실제 이걸 보기 위해서 셀로판지라든가 이걸 보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은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어둡게 보여요. 이건 지가 직접 봐야 돼. 실험합시다. 예, 그 여기선 실험을 못하고 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실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노란색하고 초록색하고 중요한 거는 노란색은 초록색도 뭐 할 수 있어요? 반사시킬 수 있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자, 초록색을 당연히 반사시키니까 초록색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파란빛을 쏴주면은 자, 빨간 거든 노란 거든 전혀 반사할 게 없어요. 그리고 다 검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반사하는 게 없으면 검은색이라고 쓰시면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씁니다. 통화가 10분 뒤에 종료됩니다가 떴어요. 네, 이게 이제 좀 바뀌었네요. 그죠? 시간 걸렸나? 네, 이제 이렇게 자, 그 줌처럼 이제 그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너무 꿀 빨아서 그래요. 네, 치사하다, 그죠? 흡수하는 빛의 색이랑 반사하는 빛의 색이랑 뭐가 달라야 돼요? 아니, 흡수하면 안 보여. 반사하면 보여. 그러니까 지금 뭔 색깔이 보인다 하면은 그 색깔을 반사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죠? 파랗게 보인다. 그럼 파란색을 반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백색 광을 써줄 때가 있어요. 백색, 흰색. 자, 백색 광은 흰색 빛이죠. 여기 누가 있습니까?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다 있습니다. 이거 한자 있으려고 쓴 거예요. 됐어요? 네. 키워야? 좋아요. 자, 그거는 조금 집중하고 가지 말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다 있습니다. 백색광은. 자, 그러면 이제 봐요. 백색광으로 자, 백색광으로 만약에 이제 여기 자, 바나나를 봅니다.
자, 바나나는 원래 색깔이 노란색이죠. 노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를 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노란,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반사할 수 있고 빨간색 반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안에 뭐랑 이렇게 거예요? 노란색이라고 적어서 백색광을 비추면은 그럼 바나나가 노랗게 보였습니다. 그럼 초록색, 빨간색 모두 반사 가능하기 때문에 바나나는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요? 네. 그러면은 파란색이 부스예요? 네. 이때 노란색으로 보일 때 초록색과 빨간색을 반사했으니까 이때 자 파란색은 뭐 됩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이는가? 알겠죠? 자, OX 퀴즈하고 뭐 여기 4번 문제 이거 한번 보세요. A가 있습니다. A 빨간색이죠. 화소 안에 이제 켜진 색깔 물었어요.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 켜졌겠죠. 그죠? 안 그래요? 자, B는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럼 빨간색과 초록색이 켜져야 되겠죠? C는 녹색입니다. 그러면은 초록색이 켜지면 되겠죠? D는 흰색입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다 켜져야 되겠고. 자, 검은색이니까 이거는 모두 오프가 되겠죠. 알겠어요? 이거 한번 빈칸 써보세요. 옆에 보고 쓰려고 하지 말고 보고라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야, 이거 봐봐. 흰색에는 이제 RGB라고 쓸게. 흰색에는 누가 있어? R, G, B 다 있지. 얘가 빨간색이잖아. 맞지? 아니, 빨간색이 자홍색이가. 아, 이건 빨간색 대신에 자홍색을 쓴 거구나. 자홍색이니까 얘 자체가 지금 이 자홍색이에요. 그래서 야하고 야를 반사해. 맞지? 그래서 이걸 자홍색으로 봤단 말이야. 요건 자홍색으로 표시한 거예요. 바나나는 노란색이죠. 근데 이게 자 노란색으로 보였어. 그럼 이 바나나는 원래 노랗게 보인다는 거는 뭐 할 수 있는 능력이야? R과 G를 반사시킬 수 있지. 맞지? 자, 딸기는 빨간색이니까 얘를 반사시킬 수 있는 거 맞지? 초록색이니까 이건 G가 왔어. 그지? G가 왔으니까 G를 반사하겠지. G 반사하면은 뭘로 보이겠어요? G로 보이는 거예요. 자, 노란빛은 누가 있어요? R과 G가 있어야 노란색이 나오겠지, 그치? 맞지? R과 G가 있어야 돼요. 그럼 R과 G 중에서 얘는 R 반사했으니까 R 반사하겠죠? R 반사하니까 뭐로 보이겠어요? R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호성 알겠어요? 네, 선생님. 좋아요. 자, 여기 또 빈칸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오늘, 자, 여기 문제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만 보시면 돼요. 2번 문제 볼게요. 인형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거예요. 자, 광원에서 빛이, 이거 아니구나. 이거. 광원에서 빛이 인형에게 가고, 거기서 반사돼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래서 항상 직접 가는 게 아니고 반사돼서 눈에 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반사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전등을 볼 때와 여기 잘 읽어야 돼요. 전등을 볼 때와 책을 볼 때입니다.
자, 야가 전등을 볼 때는 자, 전등에서 어디로 빛이 가요? 눈으로 가죠. 근데 책을 볼 때는 전등에서 어디로 가요? 책으로 가고 책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눈으로 가요. 그러니까 전등에서 책으로 눈, 전등에서 눈 이렇게 갑니다. 알겠습니까? 네, 선생님. 자, 그래서 가의 경우 전등에서 나온 빛이 눈으로 들어온다. 선생님 통화가 곧 종료된대요. 응? 지금 카운트 다운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화가 가고 있어요. 빠가 점점 차고 있어요. 이게 다 차면 끝납니다.